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의대, 요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의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2025학년도의 시행계획은 발표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 다시 말하면 이제 합격 컷, 교과 성적의 70%나 50% 성적은 아직 미발표 상태죠. 경쟁률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2025학년도의 시행계획과 그 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먼저 전국에 있는 주요 의대들 한번 전체를 쭉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 대학 한 대학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만 사실 내용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신 성적 중심으로 경쟁률 중심으로 뭐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 외에는 깊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내신 성적만으로 의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대는 2025학년도에 어떤 점이 달라질까?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세 개의 전형에서 주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모집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110명, 정원 A까지 포함하면 11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꽤나 많은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는 15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물론 보시는 것처럼 15명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1학년도부터 보면 꾸준하게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선발 인원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3명이 감소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은 45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55명이긴 했지만 2022, 2023, 2024보다는 모집 인원이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의 선발 인원이 활동 우수형의 전형으로 넘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2025학년도가 2024학년도보다 좀 불리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경쟁률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4학년도보다 2025학년도가 불리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5학년도가 내가 의대, 연세대 의대를 가기에 가장 좋은 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로 한 번씩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 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입니다. 졸업생은 원서를 쓰실 수가 없고 2025년 2월 졸업 예정이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다는데 추천원이 총 10명이에요. 이게 의예과의 10명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체 연세대학교 모집 인원은 10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어차피 사실은 의대는 추천 인원과 관계가 없죠. 왜? 연세대학교의 전년도의 입교를 보면 사실 전교 1등도 원서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예과의 원서 지원은 추천 인원과 관계가 없다. 왜? 이미 전년도에 내신 성적의 입결에서 결국은 원서 지원의 제한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1단계 5배수 이후에 면접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다단계 전형에서 그냥 일괄 합산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학생부 교과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쓸 때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면접이었고 이 면접을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본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대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사실상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만 6개를 원서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공부해야만 돼요. 그래서 일단 수능을 통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조건이거나 아니면 정시로 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면접일자가 10월 15일이다. 그러면 수능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면접을 보게 되고, 또 연세대학교 면접이 인적성 면접이 아니라 통합고과형 과학적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배경들을 기본으로 하는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가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면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기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다, 이거였었는데,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 대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중에서 2과목 중에 한 과목이 9과목 중에서 1등급 2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즉 국어나 수학 중에서 그리고 꼭 하나가 포함이 되어진 상태로,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과목이 1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특히 국어나 수학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몇 %가 나올지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년도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한 83%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활동 우수형은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 비율이 83%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안 돼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70%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또는 65%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하락하긴 어렵다. 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수능 전에 가장 큰 부담이 됐던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러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한다라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상승된 조건 내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최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65에서 70% 정도 비율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내신 성적이 하락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이제 전형의 변화, 면접의 유형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경쟁률의 상승이죠.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시가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흥행을.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가운데 대학에서는 가장 원하는 학생,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고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높지 않고,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제한된 지원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체제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활동 우수형도 변화가 있죠. 활동 우수형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수능 이후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활동 우수형이 수능 이후 바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11월 19일 날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 보시는 것처럼 재심은 기관의 학업 역량 면접,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요. 면접의 준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가장 어렵죠. 왜? 면접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는데 이 면접의 유형이 뭐로 바뀌었냐면 재심은 기반의 인적성 면접으로 바뀐 거죠. 자, 의대 면접은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MMI 면접, MMI 용어나 MMI 면접이라는 용어나 또는 인적성 면접이라는 용어나 사실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면접을 볼 때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거나 상황 면접을 진행하거나 모의 상황 면접을 진행하거나 또는 의료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자질이나 역량들을 평가하는 면접이고 다중민의 면접이기 때문에 보통 2개 반, 3개 반 내에서 30분이나 40분 정도를 진행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종전에 진행하던 재심은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은 고려대학교하고 동일한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사실상 누구에게 유리하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형식의 면접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에 불리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원이나 생투를 다 공부하지 않고 원과목만 공부한 학생들이 많다고 본다면 영재고 학생들이 화원이나 화투, 물원이나 물투, 생원이나 생투 전반기적으로 과학을 심화 학습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의 면접의 유형의 변화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긴 하지만 면접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했었던 면접 구술문항인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달라지기 전에 유형의 면접이에요. 바로 이게 재심은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이런 형식의 면접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림대나 아니면은 울산대학교와 같은 MMI 형식의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면접 이전에 면접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면접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형식의 면접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선발이 되어진 학생들이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대다수고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매우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유형의 변화를 통해서 2025학년도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5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경쟁률이 6.5대 1의 경쟁률이었거든요. 저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실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1단계를 통과됐다는 얘기고 그럼 1단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30% 면접의 중요성이 큰 영향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면접이 수능 전에 본다? 면접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통합교과형에 관련된 면접을 본다라는 게 결국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장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면접이 폐지가 되어진 첫 해년도에 제가 예상할 때는 아무리 안 돼도 경쟁률이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전년도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는 편하죠. 왜? 면접을 보지 않지만 하지만 실제 합격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지만 수능 최저의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테니까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신 성적을 보면 전년도 50% 성적이 1.03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70% 성적이 1.04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2025학년도에도 비슷한 정도의 교과 성적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활동 우수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형이 분리되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경우는 결국 전형이 분리가 되어져 있다. 전형에 따른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고 전형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경쟁력에 따라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 우수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는 재수생들 그리고 재수생 중에서도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유형이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실제 합격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024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11.33이죠.
보시는 것처럼 11.73, 14.14, 12대 1, 그 다음에 11.33인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결코.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가천대, 아주대학교로 넘어가면 경쟁률이 30대 1, 40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해 보면 연세대학교는 서울대와 더불어서 경쟁률이 높지 않은 대학인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 대학이 워낙 높으니까, 좋은 대학이니까, 내신 성적이 워낙 좋아야 붙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수능 이후에 바로 면접을 본다는 점,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 면접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도, 그리고 다른 대학과 면접의 유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하나의 면접을 통해서 4개나 5개의 대학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면 이 연세대학교의 면접은 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그만큼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률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될 텐데 2025학년도는 면접의 유형이 인적성 면접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쟁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은 실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급작스럽게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합격의 명확한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면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지원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면서 원서를 쓰는 허수 지원도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원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년도에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 컷을 보면 50%의 성적이 1.08, 70%가 1.12였고 2022년도에는 1.18, 1.31이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1.08이나 1.12라는 것은 아마도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도 일반고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 환산 적용한 내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학 계열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특히 이제 이렇게 연세대학교처럼 아니면 경희대학교처럼 동일 대학 내에서 의학 계열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경우는 원서 지원의 어떤 전략적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서울대학교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의대가 있고 서울대학교 치의학이 있고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있고 서울대학교가 약학과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의학과가 있고 치의학과가 있고 약학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내신 성적, 학생부의 우수성, 면접에 대한 준비 정도, 수능 최대의 도달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원서 지원을 6회를 쓰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연세대학교를 의대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치대를 쓸 수도 있고 연세대학교를 약대를 쓸 수도 있죠. 왜? 원서 지원 6개를 다 상향으로만 쓸 수는 없으니까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수시와 정시가 좀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표준 점수, 대학 환살 점수에 따라서 학과가 서열화가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가 분명하게 서열이 정해지지만 수시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연세대학교가 서울대학보다 낮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 낮은 대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정시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그만큼 정시에 비해서 서열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의예, 치예, 약학과에서 모집 인원을 보면 모집 인원은 의대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약대가 12명, 그 다음에 약학과가 6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의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인원을 보시고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약학과의 경쟁률이 9.16이고 그 다음에 의학과와 치의학과가 경쟁률이 7.59, 7.17인데 경쟁률은 높지 않네요. 그렇죠? 자, 충원율을 보니까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은 치의학과가 58.3대 1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으로 가장 내신 성적이 낮은 지점은 약학과가 1.16, 그 다음에 치의학과가 1.14, 그 다음에 의학과가 1.04인데 보시는 것처럼 치의학과와 약학은 내신 성적의 차이가 사실 별로 크진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 전형은 정시에 비해서
학과의 서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야, 의대를 쓰고 그걸 치대로 바꾸면 훨씬 더 안정적이야. 치대를 약대를 쓰면 훨씬 더 안정적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치대가 의대보다 다소 낮고 치대보다 약대가 다소 낮은 것은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의대에서 치대를 낮추고 치대에서 약대를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집 단위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모집 인원, 경쟁률, 수능 최저 유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고등학교 유형들이 지원하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고등학교 유형이나 학생부의 경쟁력, 또 학생부의 방향성이 과연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를 두루 고려하셔야 되지, 단지 그냥 의대, 치대, 약대, 서열 순으로 생각해서 원서를 쓰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후 수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후 수용도 보시게 되면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를 비교하면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죠. 42명, 12명, 6명이고요.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12대1, 16.17, 12.17이니까 치의예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충원율도 치의예과의 충원율이 가장 높아요. 83.33%고요. 내신 성적도 보시는 것처럼 치의예과의 70%가 가장 성적이 낮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학과적 특징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두루 생각하셔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입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후 수용, 학생부 종합전형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니까 2023년도에 일반고의 비율이 55% 정도 되고 과학고의 비율이 3.56%로 17명이 선발이 됐네요. 영재고가 5.87에 28명, 자사고가 76명, 자공고가 22명,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가 67명 정도 선발이 되어졌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대학식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아, 나는 뭐 연대 안 쓸 건데, 나는 연대가 실력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신 성적이 연세대학교를 쓸 수 있는 내신 성적이 1.0이야, 1.1이야. 나는 내신 성적이 1.2나 1.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세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대의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상향 지원하고 어떻게 안정 적정 지원의 원서를 쓸 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잡힌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의대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나는 6개고 그 6개 학교가 충청권에 몰려 있어. 충청권의 대학만 열심히 연구해서는 전체적인 의대 입시의 구조의 흐름, 2025학년도 입시 구조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대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약대나 전체적인 의학계열의 입시의 구조, 또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1.34 지점이라 하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타 모든 대학들의 의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좋고, 올려드리는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방향을 잡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학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신학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예비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 모두에게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학생부에 대한 방향성, 개선 방향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는 2024 신학기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상담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상담 내용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에 최적화되어진 교내 활동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어떻게 진로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의 전략. 현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된다면 수시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가능한 대학, 내가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과연 어디인지에 대한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요. 네 번째는 의대 합격에 대한 모범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의대 합격한 학생들이 이런 학생부를 갖추었다, 이 정도의 스펙을 구성하고 있다,
학생부의 세특이 이러한 내용들로 기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참고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목표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꼭 반드시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진로 방향, 또 특히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은 내가 다닐 고등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할지, 실제 내가 다니게 될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